자,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우리 교재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4쪽부터 좀 들어갔는데, 자, 첫 스타트에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게 부정형의 극한이에요. 제가 설명을 좀 얘들 한 3, 40분 할 거예요. 부정형의 극한인데, 서훈아, 부정형이 뭐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무한대, 뭐 수렴, 발산 요런 거는 우리가 짚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안다라고 전제 깔고 제가 우극한 저극한도 짚었죠. 오케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했어요? 우극한 저극한 정도? 아, 오케이. 부정형이 뭘까요? 확정형도 혹시 해줬니? 아, 오케이. 알았어. 잘 들어줘 얘들아. 부정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뭔가 정해지지 않은 형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마 우리가 오늘 극한은 무조건 다 끝나요. 그리고 아마 저랑 연속까지 아마 들어가실 계획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수투 같은 경우에 특히 1단원의 함수의 극한은 개념 자체는 양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지수로그 함수 쪽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수원에 뭐 반의 반도 잘 안 돼요. 선생님이 봤을 때.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개념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뭐가 정해지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봐봐. 부정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럼 쌤 정해진 형태도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정해진 형태를 확정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교과서에서는 저 확정형에 대해서 응당 직관적으로 당연하니까 좀 받아들여, 요렇게 좀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확정형의 형태는요, 한 6가지 정도가 있어요. 천천히 하나씩 좀 해볼게요. 되게 당연한 내용이야. 상윤, 이게 뭐였지? 이름이? 무한대였어요. 그러면 한없이 커지는 상태였죠. 만약에 내가 엄청나게 큰 거에다가 엄청나게 큰 걸 더해. 그랬더니 승현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엄청나게 크지 않나? 다만 우리가 그 녀석을 이무한대 이렇게 적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그냥 엄청나게 크겠지라는 정도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 된다는 거지. 더 나아가서, 자, 엄청나게 큰 수에다가 엄청나게 큰 수를 곱했어요. 계좌가 질 리는 없잖아. 그죠? 그럼 엄청나게 큰 수 곱하기 엄청나게 큰 수를 하면 얘 역시 그냥 엄청나게 큰 수가 되겠다. 단 우리가 딱히 뭐 굳이 뭐 무한대 제곱 이렇게 적진 않아요. 소담이었나? 소담? 아, 소호진. 그래서 소는 맞췄다, 그죠? 괜찮으시죠? 자, 그다음 A라고 하는 어떤 숫자가 있어. 소담, 뭐라고? 이름 뭐라고? 박소담? 뭐라고? 소호진. 소호진. 자, A라고 하는 어떤 상수가 있어. 우진. 근데 그 녀석을 내가 엄청나게 큰 수로 한없이 커지고 있는 녀석으로 우진아 나눴어. 그러면 이거 어디로 향해 가까이 갈까요? 느낌 오죠 얘들아? 저거를 교과서에서도 그냥 따로 증명을 하지 않아요. 되게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유한한 숫자를 너네가 엄청나게 큰 수로 나누면, 자, 이 자식은 결과적으로 0을 향해 가까이 간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무한대가 있어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 그 녀석을 어떤 유한한 숫자로 나눴어. 예를 들어 무한대를 100으로 나눴어. 그럼 100등분을 한 거잖아. 그럼 계좌가 졌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어차피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나누는 행위 자체가 그닥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도 우리가 그냥 나누는 것 자체 의미 없어. 무한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단 내가 무한대라고 하는 녀석을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그때는 음의 무한대로서 부호는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나누는 녀석의 부호에 따라 뿔마 정도로 생기겠다 정도의 느낌만 잡아주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근데 요 앞쪽에 있는 건 얘가 양수든 음수든 그냥 뭐 0으로 가겠다 요 정도 느낌. 자, 그 다음에 5번째 0 플러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극한 저극한 개념 배웠으니까요. 0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중 같은 느낌인 거죠. 0은 아니에요. 자, 그 녀석 분의 1을 했어요. 서원이가 봤을 때 이거 어디로 갈까요? 네, 무한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돼. 요거를 내가 조금 더 얘들아 우리가 올바른 표현으로 가게 되면 요런 느낌이에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1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게 원래 올바른 표현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적은 거야. 자, 그럼 봐봐.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우리가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x축이 있고요. 대충 이렇게 y축이 있으면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 알고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럼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까이 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y값은 커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은 내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쌤은 뭐 굳이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어차피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체는 커지니까 분모가 개 작네, 전체는 개 크네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설명을 할게요. 괜찮지? 자, 그 다음 자, 0 마이너스 이렇게 한 거 분의 1이면 0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호는 음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하지만 크기적으로 봤을 때 개자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 그거 분의 1이니까 크기는 개 커져야 돼. 다만 부호는 음수니까 이 녀석은 우리가 음에 무한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잡아가실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6개 형태에 대해서는 따로 증명 없이 우리가 그냥 응당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확정형이라고 이야기를 해. 단 그런데 두 번째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정형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그럼 부정형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할 수 없다. 조금 더 네가 식을 관찰해야 돼. 이걸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과서에 등장하는 부정형은 얘들아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거분의 엄청나게 큰 거네. 약분해서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지 않겠다라는 거지. 대충 분자든 분모든 누가 더 상대적으로 빠르게 커지지? 라는 뭔가 상대적 비교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교과서에서 제시한 방법은 우리가 수투에서 다루는 건 어차피 1차, 2차, 3차, 4차 이런 것만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분자, 분모에 차수를 좀 비교하자 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우리가 차수 비교가 기본 원칙이에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그냥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로 가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가고 둘의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의 개수비로 가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잘 들어. 교과서에서 알려준 원래 올바른 접근은요. 올바른 접근은 분모의 최고 차수로 자 분자 분모를 나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모의 최고 차수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라고 교과서에서 소개를 해요. 하나만 좀 볼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전 문제 하면 1번을 좀 풀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걔 중에 그냥 쌤이랑 1번을 좀 볼게요. 걔 중에 1번을 좀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요. 한 번 정도는 정리 좀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분자를 좀 보면 4x제곱 자, 그 다음에 더하기 3x 마이너스 1 밑에 거 전개 좀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마이너스 3x 더하기 2x 그러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더하기 2 이렇게 있어. 우진아 분모의 최고차수 몇 차야? 2차야. 그러면 나는 분자 분모를 2차 즉 x제곱으로 나누는 게 원래 방법이에요. 그러면 리미트 x라고 하는 녀석이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위아래를 분모의 최고 차수인 x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2 그 다음 자 4 더하기 x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1 요렇게 지금 이런 기본 문제 같은 경우에야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지만 앞으로 뭔가 식이 좀 더 복잡해지거나 내가 바로 계산할 수 없을 때는 너네가 이렇게 기준을 잡고 식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해했죠? 그러면 내가 분모의 최고 차수로 이렇게 분자 분모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보이시나? 나누는 순간 확정형으로 싹 다 바뀌는 거? 무한대분의 상수 0, 무한대분의 상수 0, 무한대분의 상수 0, 무한대분의 상수 0 요렇게 우리가 바꾸려고 분모의 최고 차수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하는 녀석만 살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과가 마이너스 3분의 4로 수렴을 해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약간 제가 하는 말 이해됐죠?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들어줘. 봐.
만약에 분모의 4x제곱이 없었다면 얘가 없었겠네? 그럼 분모의 최고차수로 나눠줬으면 얘가 어차피 다 0,0으로 갔었겠네. 즉, 분자의 차수가 더 작았으면 분모의 최고차수로 나눠줬을 때 무조건 다 x분의 얼마로 바뀌어요? 그럼 어차피 다 전부 다 0으로 갔을 거니까 우린 여기서 내리는 결론이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분모의 영향력이 더 세기 때문에 0으로 좀 수렴을 하는구나 라고 좀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쪽이 3승이었으면 이쪽이 4x가 됐었겠지. 그러면 그때는 무한대를 상수로 나누는 형태 꼴이 돼요. 그러면 그냥 풀만 무한대로 무조건 발산했었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결론이 나오죠. 자, 분자의 차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모의 차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비교를 좀 할 건데,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면,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면, 둘의 차수가 같다면, 요렇게로 거기 교재 위쪽에 나와 있는 대로 결론이 있는 거지.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서원아 무조건 어디로 가요?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분자가 커지는 속도를 분모가 못 쫓아가.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수로 나눠봤자 어차피 분자가 x가 살아.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어차피 발산할 거야. 둘의 차수가 똑같으면 둘 다 숫자로 바뀌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수렴을 하는구나 라는 기본 폼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이랬지? 근데 뭔가 내가 식을 조작해야 되는 일이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분모의 최고차수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방향으로 식 정리를 해봐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주시면 된다. 괜찮으시죠? 이유는 확정형으로 바꾸려고.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형태.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자, 볼게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에서 엄청나게 커지는 걸 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형이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앞쪽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살펴봤다시피 우리는 차수가 더 크면 결론적으로 그 자식이 무조건 다 대빵이야. 그러다 보니 얘가 예를 들어 3차고 얘가 예를 들어 1차면 부정형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무한대로 발산하거든.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걸 부정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요 자식과 요 자식의 차수가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딱 봤을 때 모르죠. 요 앞쪽에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였을 거고 뒤쪽에 차수가 더 컸으면 음의 무한대였겠지. 여기까지 제가 무슨 말하는지 되시죠? 여기서 하나만 더. 자, 만약에 우리가 루트라고 하는 무리식 예를 들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겠다만 루트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는 2분의 1승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약에 루트 안에 있는 녀석 중에 제일 대빵 차수가 x의 n승, 뒤쪽은 관심 없어요. 지금 다 개무시할 거니까. 그렇다면 얘는 x의 n승이 2분의 1승이 되는 거니까 x라고 하는 녀석이 2분의 n승으로 들어가게 돼서 루트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대빵만 살린 다음에 차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럼 잘 들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로서 교과서에서 소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등장하는 식의 형태는 얘들아 딱 하나 무리식밖에 없어요. 다른 건 절대로 안 나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무리식밖에 없는데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다시피 교과서에서 소개된 이 무리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유리화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유리화를 하라고 나와 있어. 근데 왜 하는지 이야기 좀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했던 것들 중에 발전 문제 1번에 3번을 좀 봅시다. 자, 리미트 x라고 하는 녀석이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에 x의 제곱 더하기 3x, 우리는 이걸 1차구나 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네? 어차피 앞에 게 대빵이야? 그럼 무한대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얘는 어차피 영향력 행사하지 못해. 그럼 얘도 무한대야.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마침 둘 다 1차야. 그래서 부정형. 근데 무리식? 그러니 유리화. 이렇게 흘러가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유리화의 목적이 있으셔야 돼. 자, 제곱 빼기 제곱을 하게 되면 분자는 승연한 6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요, 루트에 x의 제곱 더하기 3x. 그
그 다음 더하기 루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뭐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자, 잘 들어 얘들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유리화했었기 때문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로 바뀌는 거야. 유리화를 한 거니까. 이해되지? 그러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는 거 보여요? 이해했어요? 내가 유리화를 하는 목적은 얘들아 딴 거 없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꾸려고 유리화를 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꾼 후 다시 한 번 더 차수 비교를 하려고 유리화를 하는 게 식정리 목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원래도 똑같이 올바른 풀이는 분모의 최고 차수가 1차야. 그러니까 위아래를 x로 나눴어야 돼. 원래는. 그러면 얘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곱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x분의 3 그럼 1이 살죠? 1 마이너스 x분의 3 그럼 1이 살죠? 그 다음에 6이어서 2분의 6에서 답은 3인 건데 이걸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하기 귀찮으니 그냥 대빵의 개수가 루트 1 대빵의 개수가 루트 1 대빵의 개수가 6이어서 최고창의 개수비 써서 2분의 6이어서 답은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겠다는 거지. 소인이 이해되지?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세 번째 세 번째는 0분의 0꼴이에요. 자, 세 번째는 0분의 0꼴인데 이 0분의 0꼴에서 0은 얘들아 0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걸 이야기를 해요. 알겠지? 그러면 0분의 0꼴의 얘들아 주 목적은요. 다른 거 없어요. 0분의 0꼴은 우리가 인수를 찾는 게 일단 주 목적이에요. 0으로 가는 인수를 찾는 거. 괜찮죠? 근데 아마 쌤이랑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쌤은 이 0분의 0꼴을 여러분들이랑 미분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미분 쪽 내용을 조금 모를까봐 오늘 가볍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 0분의 0꼴로서 교과서에 등장하는 식의 형태는 0분의 0꼴인 건 알겠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무리식만 등장한다며. 그치? 그럼 0분의 0꼴로서 등장하는 식의 형태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말고는 단 한 개도 안 나와요. 알겠죠? 첫 번째는 다항식의 형태가 있어요. 분자를 쳐다보고 분모를 쳐다봤더니 1차식, 뭐 2차식, 다항식 형태로서 등장하는 0분의 0꼴. 두 번째는 분자랑 분모를 좀 관찰했더니 중간중간 무리식이 섞여 있는 0분의 0꼴. 세 번째는 뭔가 얘네가 찢어져 있는 분수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0분의 0꼴. 따라서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쌤이랑 그냥 하나만 좀 볼 건데 봐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전 문제 4번에 1번을 좀 풀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좀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까이 가래요. 마이너스 1은 아니에요. 가까이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분모를 보니까 x 더하기 1이야. 0분의 0꼴을 좀 하면서 이 다음 내용에 대한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그 다음 분자를 좀 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8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분모가 빵이야. 이유는 x 더하기 1 때문이겠지? 그 다음 분자도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빵 나와. 이유는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 더하기 1분의 분자 역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x 더하기 1 그 다음 x 더하기 8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아, 얘 때문에 0으로 갔구나 인거지.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다항식분의 다항식인데 왜 0으로 갔지? 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한 게 다항식은 인수분해예요. 너네가 인수분해를 해서 찾는 거지 뭐. 자, 그리고 나면 x를 우진아 마이너스 1로 보내버리면 요 자식은 0을 향해 가요. 요 자식도 0을 향해 가요. 근데 0은 아니에요. 그러면 0을 향해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0은 아닌데 둘의 값이 어찌됐건 같은 값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분이 가능한 거야? 약분이 가능한 거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또는 마이너스 1을 보내면 얘가 7을 향해 가까이 가겠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따라서
다항식일 때는 이렇게 인수를 찾게 하는 과정이 인수분해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만약에 무리식이면 서로 뭐 하면 되고, 네, 유리화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분수식이면 여러분들은 뭐 해주시면 되냐면 통분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얘기했어요.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목적은 무조건 싹 다 얘 찾기 위함이야. 왜 지금 저 인수가 빨리 내 눈에 등장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약분시키거든.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수를 찾았다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이제 약분으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시간 이해했지? 오케이. 근데 얘들아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약간 미분 쪽 내용이 기억나신다면, 혹시라도 선생님 전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듣고 올려. 나중에 해줄 거야. 그렇지? 미분 계수를 정의하는 식이 주은아 몇 개가 있죠? 프라임을 정의하는 식이?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라도 좀 기억을 하신다면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 형태가 있고요.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가는 형태가 있어. 진짜 잘 몰라요. 괜찮아요. 알겠죠? 나중에 할 거야. 그러다 보니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x-a라고 하는 녀석분의 fx-fa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f'a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요게 이제 미분계수 정의식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내가 만약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 지연이가 쌤, 요 자식 제가 잠시 fx라고 좀 할게요. 괜찮아요? 그럼 저기 f에다가 마이너스를 몇 나와 얘들아? 0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식은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 빼기 1에 x 빼기에 빼기 1 요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fx 빼기 f 마이너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선생님 이해했나? 그지? 얘들아 이해됐죠? 승인 혹시 이해돼? 오케이. 그럼 얘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구나라는 거지. 그럼 너네가 나중에는 지금 아니야? 지금은 인수분해해서 약분 잘해서 계산 잘하는 게 일단 첫 목적인데, 우리가 나중에 보는 시야가 좀 넓어지면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네 로우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이 자식 미분하시게 되면 2x 더하기 9잖아요.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7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실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 주어져 있는 극한의 특히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미분계수로 해석을 했을 때 조금 더 빨리빨리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경향들도 꽤 많아요. 짚어는 줄 거예요. 알겠지?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쌤이랑 하나만 더 해볼까? 2번 발전 문제 4번에 2번 저랑 같이 좀 한번 식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그 식의 형태는 우리 주원이가 봤을 때 저 식의 형태는 누구야? 발전 문제 4번에 2번. 딱 봐도 식의 형태가 분수식이에요. 그죠? 쌤, 마이너스 1을 분모에 넣어보면 x 더하기 1 때문에 0으로 가. 마이너스 1을 저기 큰 괄호 안에 넣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0으로 가. 근데 저거 어차피 분자로 올리면 0분의 0꼴이었던 거지? 이랬죠?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 더하기 1분의 1. 우리 S2반은 그럴 친구들 없겠다만 지금 이거 곱하기 x-1이라고 하는 녀석분의 x제곱. 자,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1. 만약에 본인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어버버버 됐다면 괜찮아요. 이런 툴로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는 식들인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그럼 이제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그냥 정확하게 계산하는 연습만 해주면 돼. 나중에 이걸 잘 모르는 이거 전개하는 애들이 있다고.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는 x가 마이너스를 향해 가까이 갈 때 0분의 0꼴이네라는 걸 확인을 했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분모에 있는 x 더하기는 냅둬놔야 돼. 왜? 쟤는 나중에 분자에 곧 등장할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약분이 돼야 될 녀석이거든. 근데 지금 요 식을 관찰을 하니까 분수식이야. 그러면 소담아, 이게 뭐 해야 돼? 우진아 뭐 해야 돼? 통분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통분을 좀 하면 자, 리미트 이름 어렵네. x가 마이너스를 향해 가까이 갈 때 x 더하기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분하시면 그냥 똑같이 2배 x-1에 자 오르르르르르르르 올라가지고 2x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x-1인데 뭐 100% x 더하기 1이 있겠지. 그럼 x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뭐 아달이 맞네요. 이해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분을 했을 때 반드시 인수가 찾아져야 돼. 유리화를 했을 때 반드시 인수가 찾아져야 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약분이 시켜주고 대입해서 마무리. 여기까지가 일단 부정형의 극한에 대한 계산이에요. 괜찮을까요? 부정형의 계산. 괜찮으시죠? 샌드를 구매하셨다면 샌을 구매하셨다면 일단 여기까지 계산 연습 주구장창 하셔야 돼요. 그냥 해야 돼. 그러니까 미분 이런 건 나중에. 일단은 계산을 많이 해야 돼. 여러분한테. 알겠죠? 그리고 나면 교재 넘겨보시면 자 발전 문제 7번도 제가 풀어보라고 했잖아. 발전 문제 7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x의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f형이 빵이니까 그럼 모르는 문자 a랑 b 두 개. 그럼 오케이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니까 해서 찾아서 계산 때리면 돼요. 이해했지? 하지만 저걸 보고 f'0이라고 읽어주는 것도 나중에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 f에 1 넣었을 때가 2래요. f에 마이너스였죠? 그 다음에 f에 0 넣었을 때가 0이래요. f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2래요.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냥 얘들아 연립해서 계산했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시험을 보거나 나중에 수능을 준비할 때는 특히 이과들은 더욱더 뭔가 이런 정보들에 대한 관계를 보는 능력은 필요해요. 아마 우리 지연이 이렇게 했을 것 같긴 한데 fx는 마이너스 2x네. 이렇게 보는 것도 나중에 필요해요. 이해했죠? 그러면 인수정리 썼으면 되는 거잖아. 1 넣었을 때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넣었을 때 2니까 요러한 거. 뭔지 알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F1은 2, F2는 2, F3은 3 하면 우리 fx는 x 이런 거 떠올리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런 것들도 보려고 노력해야 돼. 너네가 계산 연습을 하실 때. 시간 이해했지? 뭐 그 정도만 좀 언급하고 일단 부정형의 극한 중 확정형, 부정형의 계산은 요 정도 느낌. 괜찮으시죠? 좀만 이제 요쪽만 좀 지울게. 계산 하나만 좀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발전 문제 7번, 아니고 8번까지를 보면 전부 다 식이 풀세트로 오픈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럼 너네는 뭐냐면 정확한 꼴을 파악해서 알려준 대로 학습한 대로 계산을 주구장창 하시면 되는 파트인 거지. 근데 그걸 넘기면 교재 13쪽 그 다음 내용으로 나오는 게 미정계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세 번째 미정계수. 뭐 우리 계수라는 말 모르지 않죠? 문자 앞에 붙은 거. 근데 미정이라고 하는 건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계수 쪽에 문자 때려 박았다 뭐 이런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갈게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개중요하다. 알겠지?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가 fx라고 하는 녀석분에 gx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뭐 이런 것들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계산했더니 어떠한 값 알파로 수렴을 한대.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데 상윤아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분모에 있는 fx만 좀 관찰을 해봤는데 얘가 0으로 가더래. 0은 아니에요. 0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거지. 알겠죠? 왜냐면 극한을 때렸으니까. 그랬을 때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여기다 좀만 지울게요. 요만큼만 지울게.
자, 그랬을 때 요런 결론이 좀 있어요.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gx 요 자식도 0으로 가야만 한다. 요런 내용이 있어요. 상현 저거 맞는 말이야? 지금 내가 쓴 거 조건 딱히 빠진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했을 때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무조건 맞는 말인데 들어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x분의 gx의 값이 알파로 수렴한대요. 근데 분모가 0을 향해 가까이 간대. 그럼 분모는 계좌 가지고 있는 중이죠. 만약 분자가 어떤 유한한 숫자 쪽을 향해 가까이 가. 그럼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학습한 확정형이에요. 0분의 숫자 꼴이죠. 그럼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뿔마 무한대 둘 중에 하나여야 돼. 이해했지? 계좌 가지는 거 분의 숫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황에 대해서 분자가 0이 아닌 어떠한 값으로 가는 모든 순간들은 다 문제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수렴을 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얘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 인수가 있었을 텐데 그 인수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분자 쪽에서 막아줬어야 돼. 그러기 위해선 분자에서도 그 같은 인수가 있었어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분자도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0으로 가줬어야만 하는 거야.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지. 말뜻 이해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해주면서 막 대충대충 하면 안 돼. 그러면 단순 계산 문제는 맞추겠지만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면서 생각을 해야 될 때 틀리니까. 두 번째,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x라고 하는 녀석분의 gx 똑같아요. 얘가 알파로 수렴한대요.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순서 바꿔서 gx가 0으로 가더래.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x 얘도 0으로 가냐? 요런 또 질문이 있었다 칩시다. 창윤이 저거 맞는 말? 이거 틀려요? 틀려요? 뭐 틀렸어 너는? 여기 뭐가 틀렸어? 분모가 0인 거 제외. 분모가 0인 거 제외. 오케이, 분모 0인 거 제외. 분모가 0인 거? 극한이니까 어차피 크게 상관은 없어. 뭐 맞아 이거? 네, 좀 뭐가 틀렸어? 알파가 0이면 안 돼요. 이 말이 성립하려면 잘 들어. 만약에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가. 근데 알파 값이 만약에 0이었어. 그럼 5분의 0도 0 아니에요? 10분의 0도 0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지? 저 자식이 꼭 0으로 가야 된다라는 명분이 없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야 알파는 0이면 안 돼 라는 조건이 걸려 있어야만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분모가 집중 만약에 어떤 유한한 숫자 3, 4, 5, 마이너스 1 이런 데로 가. 그러면 개분의 0이면 무조건 0으로 갔거든. 얘가 무한대였어도 무한대분의 0은 0으로 가거든. 그런데 0은 아닌 곳으로 가네요. 그러면 분자에서 x-a와 같은 느낌의 인수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분모 쪽에서 막아줬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조건이 있어야만 분모 역시 0으로 가야 돼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제발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 논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게 미정계수 결정이에요. 저랑 13쪽에 기본 문제 3번을 좀 보면 네, 1번을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런데 b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을 하려면 기본 문제 3번에 1번 교재 13쪽에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어찌됐건 전체 결과가 b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하려면 이후 불문 분자도 무조건 빵이어야 돼요. 분모가 빵 될 때 분자는 예외 없어요. 수렴을 하려면. 그러니까 분자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으로 갔어야만 해서 a는 3이 되는 거지. 이해됐죠? 네. 그걸 그냥 무작정 분모 빵이면 분자 빵 이렇게 외우지 마. 한 번은 심호흡하고 생각하고 들어가. 그러면 분자 쪽이 a가 3인 게 채워지는 순간 0분의 0꼴인데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니 식정리하는 건 인수분해였어서 x 더하기 1, x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하고 약분시켜주고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b는 2로 수렴하나 뭐 이렇게 되겠죠. 알아먹죠? 오케이. 2번도 같은 맥락인 거지.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괜찮으세요? 발전 문제 9번 책. 그리고 저랑 기본 문제 4번을 좀 보자.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부정형의 계산하는 법을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게 부정형의 계산을 바탕으로 한 미정계수 결정을 했어요. 즉, 야, 네가 정해진 식의 형태를 좀 보고 무슨 꼴인지 찾고 알려준 대로 계산해가 첫 번째였다면 저성질을 이용해서 네가 이제 미정계수 좀 문자들도 좀 찾아봐 였다면 너네 학교 시험에 등장할 이제 최종 끝판왕은 야, 그냥 다 숨길래 함수를 네가 애초에 결정해봐. 함수 구하기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흐름이. 이해했어?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문자 몇 개 숨기고 그 다음에 애초에 다 숨기고 요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형의 극한의 계산 그리고 미정계수 결정 그리고 함수 구하기는 하나의 세트예요.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 그렇게 같이 묶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럼 봐봐. 기본 문제 4번. 네. 별표를 좀 하시고 저랑 좀 보면 리미트 x가 자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x래요. 자,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2x 자, 그 다음에 더하기 3 이렇게 있어. 요 값이 1이래 우진아. 자, 문제에서 다항함수 fx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아마 조금만 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제가 좀 더 설명을 시간이 있을 텐데 다항함수 fx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1차부터 4차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지? 그러면 얘가 어찌됐건 다항식이야. 그럼 x를 무한대로 보내. 그럼 분모 무한대로 가네 지금? 분자도 100% 무한대로 갔겠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근데 수렴했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핵심이 뭐였어요? 차수 비교였지.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무한대꼴로 가는 거와 여기가 1이라고 하는 결과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정도를.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무한대로 가는 녀석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정보 정도를 알려주는 거야. 첫 번째, fx라고 하는 녀석의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거죠. 야, 수렴을 하려면 둘의 차수가 동일했었어야 되는 거잖아. fx 2차잖아. 정도를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1로 수렴했네. 따라서 우리는 그 fx의 최고 차수의 개수까지 우리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겠구나 정도의 느낌까지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상윤이 이해했어? 그럼 fx는 2차고 x제곱으로 흘러갔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가족권으로 옮겨가면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x가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건 x-1은 3. 괜찮으시죠? 봐봐. 방금 전에 기본 문제 3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네? 아이고 이거 뭐야. 분모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네? 근데 수렴하네?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하면서 그냥 바로 미지수가 찾아졌죠? 근데 얘는 미지수가 몇 개니까? 2개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이제 S2니까 선생님 그냥 바로 이렇게 좀 갈 건데 봐봐. 어차피 서원아 분자 쪽에 무조건 누가 인수로 갖고 있어요?
100% x 빼기 1이 있겠지 뭐. 100% x 빼기 1이 있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던 요 분자에 해당되는 녀석을 그냥 x-1이라고 하는 녀석이 인수가 있는 게 응당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나면 어차피 걔는 약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을 넣겠지. 그 결과가 몇으로 가주면 돼요? 3으로 가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뒤쪽에 어차피 x 더하기 얼마면 되는 거야? 2면 되겠구나. 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지. 요런 식의 풀이가 가능한 건 다항식만. 무리식은 안 돼요. 유리화를 해야만 인수가 등장을 하니까. 분수식도 안 돼요. 통분을 해야만 등장하니까. 쌤, 그럼 무리식이나 무리식이나 분수식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 한 문자로 정리해야 돼.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제가 만약에 이걸 예비 고1이나 고1 친구들한테 설명하면 얘들아 이렇게 안 가르쳐요. 야, 분모가 0을 향해 가까이 사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 그러면 1 더하기 a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이 몇이어야 돼? 0!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b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겠지? 하고 이렇게 대입해주는 거야. 이제 아마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근데 그 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게 무리식과 분수식이에요. 다항식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짜맞춰서 가는 것도 가능하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발전 문제 12번. 발전 문제 16번. 자, 지금 함수 구하기까지 개념 설명했어요. 자, 이렇게 체크된 3개 풀어봅시다. 자, 같이 좀 볼게요. 자, 일단 얘들아 잠깐 9번에 2번도 좀 같이 좀 보자. 9번에 2번. 자, 9번에 2번을 좀 보면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분모가 x-1 0으로 가네요. 근데 수렴하네.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따라서 분자에 해당이 되는 루트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너희가 1을 대입하게 되면 루트에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바뀔 텐데 이 값이 0이었어야 돼. 그 말은 얘네 둘의 값이 같았어야 되는 거지. 너네가 하실 일은 뭐냐면 이렇게 바꾸고 나면 무리식 그리고 분수식은 어쩔 수 없어. 바꿔서 다시 대입해. 요렇게. 자, 그럼 0분의 0꼴인데 무리식이야. 그럼 뭐 해야 돼? 우진? 유리화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들아 좀 문자 있지만 끌고 갑니다. 리미트. 자, x라고 하는 녀석이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하고 분자를 보니까 a 나가리 되면서 인수분해 되면서 x-1 x 더하기 1로서 드디어 0으로 가는 인수를 찾았네. 자, 그러면 밑에 x-1 있고요. 대신에 반대부호로서 들어간 루트에 x의 제곱 더하기 a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에 1 더하기 a 얘가 들어와야겠지. 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좀 이쁘게 쓰지 못했는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x-1 x-1을 0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거지 0은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승현아 1을 좀 대입해 주시면 위에는 2. 대입한다라는 표현이 지금 살짝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냥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가면 얘는 2를 향해 가까이 가니까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자, 그럼 넣고 넣어주시면 얘는 2배에 1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내가 찾은 극한값인데 그 극한값이 야 이 자식아 2분의 1이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서 a값 잡아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b값 잡아주시고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좀 참고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 16번 좀 보자. 자, 이제 안 가르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풀어본 건데 좀 낯선 유형이죠.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되는데 뭐냐면, 자, 잘 봐. x라고 하는 녀석이 0 플러스를 향해 가고요. 그리고 f라고 하는 녀석 안에 괄호 안에 있는 식이 x분의 1이 등장을 하게 되면요. 요건 또 하나의 어떤 유형이에요. 어떤 유형이냐면 치환을 하는 유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돼요. 치환할 것도 정해놓을 건데 어떻게 치환할 건지. x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t로 치환할 거예요.
where는 좀 보여줄게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x가 0 플러스로 가게 되면 0 플러스 분의 1 아까 무한대로 간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어져 있던 x에 관한 극한식을요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x가 0 플러스로 가게 되면 t는 무한대, 양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t는 무한대로 향해 가까이 가는 걸로 바뀌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부어져 있던 식은 자, x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t분의 1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t분의 1의 3승 FAT. 문자만 바뀐 거지 다 같은 말.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t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3승. 그 다음 더하기 t. 이거 개똥석 앉아있네. t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어우 불편해. 위아래 t3승을 좀 곱해주면 리미트 t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이 자식 얘부터 t의 제곱 자, 그 다음 더하기 1 요렇게로 좀 바뀌고요. 자, 그 다음 위에 있는 거 f의 t 그 다음 마이너스 t의 3승 요렇게 우리가 바뀌겠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즉 주어져 있던 저 fx라고 하는 관련된 극한식은 얘들아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건데 이렇게 주면 금방 찾으니까 조금 식을 장난질 쳐서 보기 불편하게 만든 거야. 앞으로 0 플러스가 있는데 x분의 1이 나오면 우리 무조건 이렇게 치환해서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t나 a나 x나 얘들아 그냥 다 문자니까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제가 좀 바꾸면 얘는 그냥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갈 때 x의 제곱 더하기 1에 x 빼기 x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녀석의 결과가 5로 수렴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풀었던 12번과 살짝 비슷한 결일 거예요. 그 뒷과정은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해보시고 안되면 제가 질문 받는 걸로 할게요. 알겠지? 아마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각 파트별로 분명 어려운 게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죠? 이 교시가 조금 더 어렵다. 알겠죠? 네, 이 교시가 개념적으로는 오케이. 자, 1교시 여기까지고요. 좀만 더 합시다. 자, 봅시다. 21번, 6번 그리고 둘 다 쌤이 좀 가볍게 언급은 좀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봐봐. 그러니까 저는 21번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함수의 극한 문제를 풀 때 이런 느낌으로 이런 방향으로 식을 좀 정리하고 했으면 하는 거지. 물론 얘들아 연습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볼게요. 다항함수 gx래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대충 1차, 2차, 3차, 4차 있던 것 중에 하나. 자, 문제를 좀 보니까 요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우리가 배운 내용 분모가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줘야 되냐면 0으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는 G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요 2였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뭐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래서 G1은 2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걸 바라봤어요.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밑에 거 인수분해하시면 우진아 x-x 더하기 1 그리고 위에 거는 fx 곱하기 gx예요. 그 녀석의 값을 좀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가게 됐을 때 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분모에 있는 이 자식은요 2로 가요. 큰 문제 없네. 여기 있는 gx라고 하는 녀석은요 2로 가요. 큰 문제 없네. 자, 요쪽에 있던 x-1은요 0으로 가요. 문제가 있네. 여기까지 되지? 만약에 분자에 있는 fx마저 어떤 숫자로 가준다면 0분의 숫자라서 발산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fx 같은 경우에 관련된 식이 여기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x에다가 1을 좀 대입을 해보면 요 자식 0, 요 자식 0. 그러니까 fx도 0이네요. 그럼 fx도 0 근방으로 가는 거네. 따라서 우리는 요 자식도 0을 향해 간다라는 걸 알아. 즉 문제가 있는 건 x-1분의 fx예요. 우리는 요 자식이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했어야 되는 거지. 그런 파악부터 문제가 있는 거, 문제가 없는 거. 그러면 나는 x-1분의 fx라고 하는 녀석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이 주어져 있는 요식에 대해서 뭐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좀 있겠다만 정리하는 방식에 막 이것저것 비비다가 오! 답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x-1로 나눠주고 싶었어야 되지 않나가 저희 생각이에요. 왜? 나는 x-1분의 fx가 궁금하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양변을 x-1로 좀 나눠주는데 물론 단 x라고 하는 녀석이 1이면 안 되죠. 그거 못 나눠주니까. 그럼 나는 x가 1이 아니었다라는 전제하에 fx라고 하는 녀석은요. 미안. x-1분의 fx라고 하는 녀석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나눠주시면 g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x가 1이 아닐 때. 근데 우리는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니까 리미트 x를 1로 보낼 거야. 이야기했다만 얘는 1은 아니에요. 1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거지. 그러면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이 녀석은요.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이 자식과 같은 말이었던 거지. 근데 g는 2로 간다며. 따라서 2 빼기 1이니까 이 녀석의 값은 1로 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이런 식으로. 선 이해했지? 자, 그럼 요 자식 1로 가고요. 얘 2로 가고요. 얘 2로 가니까 답은 1로 가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되겠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틀렸니? 반응들이 끊이지만 하냐? 잘했구만. 괜찮으시죠? 네. 자, 넘어갈게요. 오른쪽. 자, 요렇게 뭔가 이제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식도 좀 잘 세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요런 걸 이제 우리가 극한값의 응용 파트라고 좀 부르는데 얘는 극한이 어렵진 않습니다. 극한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얘들아 기본 문제 6번이나 아니면 발전 문제 22, 23, 24, 25처럼 그냥 말 그대로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뭔가 이제 그래프들 사이의 관계 뭐 그런 거 그 과정에서 뭐 중학도형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썼으면 되거든요. 최근 들어서는요. 약간 그래프 추론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 25번에 25쪽에 27번처럼 이거 숙제로 여러분들 하셔야 될 텐데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도록 하는 그래프들을 올바르게 찾아야 되는 거야. 작년 수능도 그랬고요. 재작년 수능이구나. 쏘리. 이해되셨죠? 네. 근데 어찌됐건 요런 기본 문제 6번과 같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막힌다라고 하면 이런 류의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많이 풀어봐야 돼. 절대로 극한을 몰라서 틀리진 않아요. 여기서 이 문제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막히셨다면 그냥 선분 A, B 길이를 T로 못 표현해서 틀린 거지 뭐. 근데 거기까지는 극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럼 봐 얘들아. 여기 교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 교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맘먹으면 구하실 수 있죠. 두식 갖다라고 놓으면 되고 인수분해가 혹여라도 이쁘게 된다라고 하면 각 잘 구해서 여러분들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썼으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하는지 되죠? 자, 그런데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야. 해설에서도 아마 그런 느낌으로 소개를 할 텐데 봐. 우리는 요 녀석을 예를 들어 알파라고 좀 하고요. 요 녀석을 좀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요 정도 느낌은 이제 좀 가져갈게요. 내가 요렇게 보라색 길이를 베타 빼기 알파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승현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 뭘 좀 잡으시면 되냐면 베타 빼기 알파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근계수로 가면 돼요. 근계수로. 만약 직선의 기울기가 t라고 하는 게 좀 주어져 있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만약에 기울기가 3이야. 요 길이가 2야. 그럼 너네 요 y 거리는 6이라고 잡을 거 아니야. 그냥 그래야 기울기가 3 나오니까. 즉 얘분의 얘가 기울기니까 여러분들이 베타 빼기 알파라고 하는 녀석만 구하게 된다면 얘는 그거에 기울기만 좀 곱해주면 y좌표가 떨어지는구나 라는 정도의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때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는 방법은 두식을 갖다라고 놨는데 인수분해가 되면 개꿀, 안 되면 근각계수. 이해되셨죠? 요 기본 문제를 꼭 좀 푸세요. 알겠지? 다음 내용으로 좀 들어갈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숙제하시면서 제가 당연히 내가 뒤로 가면 갈수록 숙제량은 당연히 줄일 거야. 알겠지? 숙제량은 줄일 건데 숙제하시면서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면 편하게들 질문하시고 보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 남은 시간 동안 뭐 할 거냐면 얘들아 연속의 정의를 좀 설명할 거고 요거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메인 테마인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할 거야. 아마 한 바닥 쓸 거예요. 잘 좀 정리하시면서 복습 잘 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요거 내가 해줬나? 승원아 지난주에? 끊어진 거 그리고 붙인 거 그리고 해줬어? 연속까지 얘기해줬죠? 얘기해줬나 보네. 오케이 그럼 봐봐 빠르게 좀 짚고 갈게요.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 fx라고 좀 치고요. 이렇게 좀 있고요. 자, 이렇게 있다라고 좀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자, 요 자식을 내가 1, 요 자식을 내가 2, 요 자식을 내가 3. 자, 요 자식을 내가 1, 요 자식을 내가 2. 요 자식을 그냥 제가 1이라고 좀 할게요. 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빨리 좀 가면 봐봐. 자, 우리는 A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 가까이 가요니까 요쪽만 보면 돼요. 자, 그 과정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야, 그때 극한값 어떻게 돼? 그때 극한값 어떻게 돼? 그때 극한값 어떻게 돼?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라고 쳤을 때, 자,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 가까이 가게 되면 그때 대응하고 있는 함수들을 보면 우르르 가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 우리는 결론적으로 3을 향해 가까이 가요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지. 괜찮으시죠? 예. 요 자식도 여러분들이 같은 맥락으로 관찰하면 2를 향해 가까이 가요 라고 봐주시면 되고 2를 향해 가까이 가요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가는데 a-면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가까이 가면 돼요. 절대 a가 될 순 없어. a보다 조금은 왼쪽이었어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응하고 있는 함수값들에 대해서 흐름을 관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결론적으로 1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요때는 얘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요 자식 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요 자식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첫 번째 그림처럼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들한테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처럼 뿔 말을 붙여주지 않으면 이 녀석의 질문은 방향이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서원아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가 라는 말 안에는 3보다 큰 데서 3으로 향해 가까이 가, 3보다 작은 데서 3을 향해 가까이 가 라는 두 가지 물음이 있는 거고, 근데 같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얘는 같아요. 맞아. 근데 함수값이랑은 달라요. 실제로 a를 대입한 값이랑. 하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극한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며 2라고 이야기해주면 돼요. 뭐 이것도 그러면 뭐 존재하니까 1이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혹시라도 공간에 여유가 좀 있는 친구들은 밑에다가 좀 써주시고 더 이어서 저는 FA를 좀 볼게요. FA를 보면 지금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F에다가 A를 대입한다라는 건 진짜로 대입하는 거예요? 이건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라 지연아. 그러면 A를 대입하게 되면 요 값은 이제 2가 뜨죠? 얘는 여기다 쓸게요. 2가 뜨죠? 요 자식은 1이 뜨죠? 요 자식은 1이 뜨죠. 여기까지 되죠?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첫 번째 그림은 애초에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극한값이라고 하는 건 좌우를 다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얘는 x는 a에서 우극한 좌극한 값이 같아요. 그래서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요. 2로서. 그런데 그 값이 뭐랑은 달라요? 함수값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그림을 불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런 그림을. 자, 그런데 세 번째 그림은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 값이 함수값이랑도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요 그림을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우고 저쪽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선생님, 그럼 이 첫 번째 그림은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하면 얘도 불연속이에요. 그리고 얘는 극한값도 없어요. 얘는 불연속이에요. 하지만 극한값은 있어요. 선생님, 어디에서요? x는 a에서요. 세 번째 그림은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그리고 극한값도 있어요. 이렇게 되겠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러면 바로 이어서 좀 갈게요, 얘들아. 지금 이해했지? 자, 이제 우리가 극한에 대한 내용 얘들아 뭐 솔직히 많지도 않았지만 다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 파트인 함수의 연속으로 들어왔어요. 얘는 내용이 극한보다 더 적어. 뭐 없어요. 뭐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이랑 딱 한 가지 내용만 이용해서 계속 문제를 풀 거야. 문제를 풀 건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긴 하지만, 당연히 기본적인 연속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예시를 들면서 가볍게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함수 fx가 x는 a에서 승현아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연속의 정의는 반드시 삼박자가 고루 같아야 돼요.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 세 개가 다 같아야지만 우린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풀게 될 연속인지 아닌지를 체킹하는 과정은 이렇게 세 개가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거야. 이해됐죠?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의 fx의 값과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였을 때의 fx의 값과 실제로 a를 대입한 값, 요 세 개가 같아야지만 우리는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 정의예요.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얘들아 끊어짐이 없는 거겠지. 뭐 그 순간에. 성원이 이해했지? 그러면 우리는 저 세 개가 같으면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두 번째 연속에 계산 성질이 있어요. 어디선가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 잘 들어봐. x는 a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래요. 이런 말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끊어짐이 없네 라는 그림을 떠올리셔도 되고,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3개가 다 같네 라고 식으로 떠올리셔도 돼요.
그러면 이 말은 이거 세 개가 다 같은 거야. 예를 들어 어떠한 값 알파로 똑같았다라고 칩시다. 또 쓰기 번거로워서 그냥 저쪽에다 썼어요. 알겠지? 자, 그리고 x는 a에서요. 함수 gx가 연속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것도 쌤은 또 쓰기 좀 번거로워서 a 우극한에서 gx와 a 좌극한에서의 gx와 실제로 a를 대입한 gx 값이 다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값이 베타로 똑같았다라고 좀 칩시다.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랬을 때 얘들아 네 가지가 보장이 돼요. 계산으로서 뭐냐면 두 함수를 더할 거예요. 두 함수를 서로 더할 거야. 그랬을 때 x는 a에서 연속성이 보장이 되는지를 내가 판단을 할 건데 잘 들어. 어차피 fx가 x는 a에서 연속이야.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알파 알파 알파로 똑같아. gx도 x는 a에서 연속이야.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베타 베타 베타로 똑같아. 그럼 fx랑 gx를 더한 건 우극한 알파 더하기 베타겠죠. 좌극한 알파 더하기 베타겠지. 함수값 알파 더하기 베타겠지. 그러니까 연속성이 유지가 되네요. 세 개 값이 다 똑같으니까. 이해됐어? 요 내용을 확장시키면 두 함수가 서로 연속이면 더하거나 빼거나 뭐 해도 무조건 연속이 유지가 된다는 거지. 왜? 지금 설명은 설명은 요 내용은 빼기에서도 똑같이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로 성립하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 우리 막 예전에 막 절대값 x 막 더하기 막 x 막 더하기 막 x 마이너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랬을 때 예전에 야 우리 등호는 어디다 붙이든 상관없어. 근데 쌤은 그냥 일반적으로 큰 쪽에다 붙여 뭐 이런 얘기 막 쌤이 나랑 막 수학하면 내가 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차피 요 자식 연속함수예요. 그러면 연속인 함수 두 개를 더해서 절대로 끊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면 등호를 어디다 붙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 함수는 연결된 상태로 갈 거니까. 애 느낌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승현이 이해돼? 무슨 말 하는지? 준이 했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fx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상수 c를 곱해요. 뭐 2가 됐건 3이 됐건 마이너스 7이 됐건 어떤 상수를 곱해요. 그러면 우극한 c알파, 좌극한 c알파, 함수값 c알파가 될 거 아니야. 다 똑같겠네? 연속이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세 번째 fx 곱하기 gx 우극한 알파 베타, 좌극한 알파 베타, 함수값 알파 베타네? 다 똑같네요? 연속이겠지. 여기까지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 잘 들어. 뭐 여러분들이 다른 데다가 좀 적어놓을 때가 있으면 잘 들어. x 있죠, x. 이거 우리 이렇게 생긴 거 알죠? 예, 끊어짐 없네요. 그죠? 거기다가 뭐 상수배해도 안 끊어졌겠네? 뭐 제곱해도 안 끊어졌겠네? 그런 것들로 모여있는 게 뭐야?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이야.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돼? 그럼 앞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항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런 녀석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절대로 끊어짐이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보통 만들 때 모든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어 라고 하면 문제가 좀 짜치는 거예요. 앞에 구현 설명이 너무 긴 거지.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항함수 fx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다항함수 fx라는 말 안에 이미 여러분들은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야 라는 말이 애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이런 말을 쓰기가 귀찮을 때 우리는 그냥 다항함수 fx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다항함수 fx라는 말 안에 이미 여러분들은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야 라는 말이 애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쓰기가 귀찮을 때 우리는 그냥 다항함수 fx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가 하는 말 이해될까요? 오케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2주 한 1주 뒤에 할게요. 이제. 그다음 네 번째 gx분의 fx야. 우극한 베타분의 알파, 좌극한 베타분의 알파, 함수값 베타분의 알파. 얘도 연속이에요. 단 함수값 베타분의 알파에서 만약 베타가 0이면 0분의 뭐는 없잖아요. 그지? 얘가 연속이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베타가 뭐면 안 돼요? 0이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말 이해됐을까요? 잘 안 하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봐. 이때는 베타가 0이면 안 돼요. 질문 좀 하자. 봐봐. 베타가 0이면 제가 안 된다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했는데 내 얘기 잘 들어? 잘 들어? 베타가 0이었을 때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예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통괄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베타가 0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님 베타가 0이면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내 질문 이해했어? 두 함수가 서로 x는 a에서 연속일 때 더한 건 무조건 100% 연속이에요. 이유불문. 뺀 것도 해요. 상수배도 해요. 곱한 것도 해요. 근데 나눴을 때는 얘가 0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다 어디서 한 번씩 주워 들었단 말이야. 나의 질문은 베타가 0이지만 연속이 되는 예시도 분명 있지만 안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총괄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베타가 0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지 베타가 0이면 무조건 모든 예시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베타가 0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건지 뭐가 맞아요? 되는 것도 있나요? 너무 딥하게 들어가니? 베타가 0이면 무조건 안 됩니다. 이해했어요? 베타가 0이면 무조건 안 돼요. 그래서 0이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럴 수 있어요. 쌤! 아니 방금 전에 우리 수분 0분의 0걸 했는데 방금 전에 우리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 x-2분의 x-2 x 더하기 뭐 4 이런 거 있으면 얘 분자만 따로 보면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 0이라고 하는 값 존재하고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 분모만 보면 0으로 가는 값 존재하는데 이거 나눠도 값 존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이건 극한 값이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로 함수 값을 넣어버리게 되면 얘들아 0분의 뭐 0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설사 없더라 하더라도 0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지. 0분의 6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값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0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건 분모에 올 수 있지만 0인 건 못 와요. 구분 잘해. 0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건 상황에 따라 분모로 올 수 있지만 0인 건 못 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0인 상황은 이유 불문 함수값이 빵꾸예요. 그 순간에 값이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됐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 이해했어? 풀면서 천천히 좀 더 감을 잡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41쪽에 13번을 봐봐. 41쪽에 13번을 봐봐. 가족권을 보니까 fx가 2차 함수래. 그럼 fx분의 x라고 나와 있잖아. 나는 너네가 이걸 이런 느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는 거지. fx가 2차 함수, 2차 함수는 연속 함수인데 그리고 분자에 있는 x 1차 함수 연속 함수인데 그럼 연속 함수를 연속 함수로 나눈 건 연속 함수인데 분모가 0인 걸 제외하고는 그리고 분모가 0인 경우는 이유 불문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x는 1과 x는 2에서 불연속이래. 아, 그 순간에 분모가 뭐 된 거구나. 빵이 된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도 아직까지 좀 할만하시죠? 들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 적지마.
적지마. 함수 fx랑 함수 g,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설명의 마지막은 여기에요. 자, 함수 fx랑 함수 gx가 전부 다 x는 a에서 연속이야. 연속이야. 알겠죠? 상윤, 이거 연속일까요? 저렇게 따로 빼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연속이까지 오나? 아니에요, 그러면? fx랑 gx가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둘 다 연속이야. 둘 다 매끄러워요. 알겠지? x는 a에서 합성해도 연속 유지가 되니? 라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얘들아, 모른다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알 수 없다예요. 합성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면 얘는 몰라요가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제가 좀 진행을 할 건데, 그럼 봐봐. 방금 전에 우리가 쌤이 막 그 끊어진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고 실제로 극한값은 같은데 함수값은 다른 것도 내가 막 그렸었고 다 연결된 것도 그렸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잡으셔야 되냐면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래프들은 끊어진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식이 A에서의 우극한으로 들어오는지 A에서 좌극한으로 들어오는지 실제로 A에서의 함수값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돼? 그러면 내가 지금 G합성 fx라고 썼는데 합성함수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야? x를 대입해서 fx라는 어떤 함수 값이 나왔어. 그게 다시 G 입장에선 정의역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해돼? 그럼 내 얘기 잘 들어가, 승현아. 만약에 F1이 3이라 치자. F1이 3이라 쳐요. G 합성 F1은 G3이죠. 근데 그걸 극한으로 들여다보면 G 입장에서는 얘가 3인 건 알겠는데 3보다 큰 데서 오는지 3보다 작은 데서 오는지가 극한 입장에서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한 거지. 이해됐어? 따라서 결론. 세 번째. 합성함수의 극한 그리고 연속 은 얘들아 결론이 뭐냐면요, 요 f가 어떤 값으로 가까이 왔었는지를 g 역시 판단해야 돼. 이유는 이해되지? g 역시 끊어짐이 있는 함수일 수 있기 때문에 요 f가 큰 데서 오는지 작은 데서 오는지를 판단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간 과정까지 좌우 극한을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야. 살짝만 왔다 갔다 할게. 무슨 말이냐면 저랑 30쪽 33번을 좀 볼게요. 거기 보시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가고 있고요. f 합성 fx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 옆에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f 합성 fx 이렇게가 좀 있어요. 잠깐만 이 다음 과정은 적지 말고 들어봐. 지금 우리 우진이가 봤을 때 fx 0 플러스로 가게 되면 얼마예요? x 3인 거 보이죠, 얘들아? x가 0 플러스면 3인 거 보이지? 그래서 잘 들어. 봐봐. 상민아 봐봐. 얘를 오케이. 그럼 요 삽이 다시 들어가면 오케이 2구나. 요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했죠? 왜냐면 극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니네가 멋대로 뭐로 처리해버린 거야? 함수값으로 처리를 한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의 일부분만 쌤이 좀 보면
요렇게 나와 있죠? 요런 식으로 생기고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 우진이가 야 x가 0 플러스일 때 라고 이야기하면 쌤 3이요 이렇게 간 거지. 이해됐어? 근데 실제로 저 녀석은 태생부터 3이 아니죠? 3보다 뭐 한 데서? 작은 데서 3을 향해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극한에서는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네. 그래서 얘는 중간 과정에서 좌우 극한을 판단하라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3으로 오긴 왔는데 3보다 작은 데에서 3으로 왔으니 3 마이너스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러면 그 3 마이너스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얘는 3으로 바뀌었던 거겠죠. 지민이 이해했어? 그래서 합성함수는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돼. 이해됐어요?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x가 2 플러스로 간대요. 그러면 그 2 플러스 부분만 내가 좀 보면 거기 그림도 마찬가지로 쌤이 일부분만 볼게. x가 2였던 순간을 좀 보면 여기 빵꾸 뚫리고 요렇게 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2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그래서 2 플러스라고 하면 2보다 큰 데서 2를 향해 오는 거니까 요렇게 와요. 그래서 일단 우리 우진이가 선생님 그럼 얘는 F에 일단 2긴 해요 라고 적겠지. 여기까지 돼. 근데 좀 전에 했던 예시와는 다르게 막 밑에서 올라오거나 위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오거나 이러지 않죠? 이해했어? 그냥 어디서 와요? 2에서 오고 있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태생부터 인 거야. 이때는 2보다 큰 데서 오거나 2보다 작은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승현아 그냥 쟤는 2에서 왔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냥 2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쟤는 그냥 쭉 2였어요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그때는 진짜로 2를 대입해서 체킹된 값 2 플러스면 3이잖아.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있네. 2 플러스면 얘가 3이죠 3. 여기가 3인데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듣고도 혹시 있는 거니?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3을 대입하셔서 여러분들이 2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현주 이해 안 되잖아? 이해됐어요? 상윤 이해했어요? 상윤 이해했어요? 상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지금 이해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윤 어디에 깔려? 괜찮아? 안 되잖아. 다음 주 시험 볼 건데 상윤이 괜찮아? 제가 설명하고 싶었다라고 했던 내용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혹시 이제 들어가요? 알겠죠? 합성함수는 중간 과정까지 좌우 극한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게 합성이 됐을 때에 대한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말을 여러분들이 끄덕거리긴 하지만 잘 안 와닿아요. 왜 뭔 말이야? 이게 분명 이럴 거라. 예, 이해되시면 좋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예시를 좀 들게요. 네 번째지? 제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신 대비 때 저 내용만큼은 무조건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자, 합성함수의 불연속 후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붙임 말이에요.
자,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기 때 합성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능력이 있기는 합니다.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에 대한 연속성을 판단하기 위한 솔직히 뭐 제일 좋은 건 그냥 그래프 그리면 돼요. 어련히 알아서 끊어진 거 뭐 붙여진 거 잘 파악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불연속 후보군은 얘들아 두 가지가 있어요. 저걸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되면 이 말이 조금은 더 납득이 되실 거거든요. 상윤이 시계 보내? 우리 상윤이 집중.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저기 2층 학습관 곧 있으면 휴게실 사라집니다. 알고 계시나요? 2층 휴게실이 사라져요. 왜냐면 저기 2층에 좌석이 51석밖에 없어요. 그 스카 자리가. 근데 이번 S반에 해당 사항 없잖아. 쌤이 너네 썸머 뭐 얘기 안 했었잖아. 이번 S 그 썸머는 이제 조금 이제 수학을 힘들어하는, 학원에 나오기 싫어하는 게 일단 기본 그 자격 조건이야. 학원에 나오기 싫어한다, 복습하기 싫다, 이게 이제 기본 자격 조건이라서 이제 신청자가 60명이 된 거죠. 좌석을 넘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2층에 대공사가 다음 주에 들어가요. 휴게실을 사라져. 휴게실을 제2의 워크존으로 만든다고 하시던데. 뭐 좋지 뭐. 그래서 저기 2층에 있는 세면대라고 하나? 뭐라 하지? 손 씻는 걸? 다 빠져요. 정수기도 다 빠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 2층에 있는 물 이제 곧 있으면 못 마시니까 많이 마셔놔요. 네. 보자 얘들아, 보자. 나중에 사진을 찍어 가신 다음에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일단 놓치지 마. (1) 이라고 좀 합시다. 자, 그러면 함수 fx가 지금 상윤이가 봤을 때 x는 a에서 연속이야? 연속이야. 집중해야 돼. 연속이에요. 자, 그 다음 함수 gx도 x는 a에서 연속이야? 연속이에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충분히 저런 함수 만들 수 있죠? 우리가 구간별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A보다 작을 때는 어떤 직선, A보다 클 때는 어떤 직선,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치? 미안해. A가 아니라 1. 여기까지 괜찮죠? 네. 요즘 어디가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쌤이 이거 칠판 지우기 전에 적었던 함수 fx랑 함수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그 기본 전제는 다 만족을 시키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안 끝났어요? 자, 제기 좀 들어봐봐. 나는 합성함수의 불연속 후보의 첫 번째는요, 얘들아, 뭐냐면 결론부터 먼저 쓰고 납득을 좀 시켜볼게요. fx의 결과가요, x를 대입해서 나온 fx의 결과가 gx의 불연속 지점으로 떨어질 때예요. 저는 보통 합성함수의 극한 또는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할 때
그냥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동그라미 3개 그리라고 하셨어가지고 저는 지금도 동그라미 3개로 학생들한테 보통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연속을 판단하기 위해서 3가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우극한 저극한 함수값. 그래서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와 a 요렇게 3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야. G합성 fx에 대해서 갈 거고요. 자, 맨 처음에 f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g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a 플러스야. 그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a 플러스면 푹 떨어지니까 1 뭐예요? 1 플러스죠. 지금 제가 할 말 이해되죠? a 마이너스면 1 마이너스죠. a면 1이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f는요. g한테 내가 지금 현재 값을 넘겨줄 때 내 입장에선 최선의 노력으로 넘겨준 거예요. 왜? 변함없이 넘겨줬거든요. 1 뿔마 정도는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지. 내가 그래프 모양이 있는데 그래도 그냥 어찌됐건 1에서 변하지 않게는 던져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자식이 잘 들어. 첫 번째 그림처럼 G1으로 들어가게 되면 1 플러스면 K죠. 1 마이너스면 K죠. 1에서도 K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뭐가 돼요? 연속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쁘게 넘겨줬고 이쁜 곳에 떨어졌거든. 이해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자식을 G2로 봤잖아요? 이쁘게 넘겨줬어. 저 자식의 X는 A에서 연속인 것도 알았어. 하지만 합성을 할 때 그게 안 중요해. 넘겨주는 값에서 얘가 어떤 위치인지가 중요해요. 이해했어? 그러면 얘가 마침 그 넘겨받는 녀석의 불연속 지점으로 떨어진 거지? 승현이 이거 지금 무슨 저 말 이해돼? 그럼 봐. 얘가 만약에 1로 떨어지게 되면 1 플러스가 되게 돼버리게 되면 4겠죠? 1 마이너스면 2겠죠? 1이면 3이겠죠? 뭐가 되냐면 불연속이 돼요. 따라서 fx의 결과가 마침 gx의 불연속 지점으로 떨어지게 되면 둘 다 x는 a에서 연속이었지만 실제로 합성을 하게 되면 불연속이 되네. 우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fx의 결과가 gx의 불연속 지점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x는 a에서 뭐가 된다고? 불연속이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예시 좀 볼게요. 이거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알겠지? 아래로 볼록인. 마찬가지로 내가 F로 넘어가고요. 얘가 G였다라고 좀 치자, 주은아. G가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두 개의 예시로 알 수 있다시피 여러분들이 받는 쪽이 X는 A에서 연속인 건 안 중요해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굳이 안 그렸고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 그런데 만약에 F가 저딴 모양으로 생기면요, A 플러스에서 후 떨어지죠? 1 플러스인 거 돼요? A 마이너스면 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돼요? 그래서 위에서 떨궈지지? 그대로 1 플러스예요. 그럼 A에서는 1이에요. 성훈이 이거 이해되지? 마침 그 자식이 불연속 지점으로 떨어졌어요. 이해돼?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 플러스면 3이에요. 1 플러스면 3이에요. 1이면 3이에요. 그래서 연속이 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잘 들어. x는 3, 다시 fx의 결과가 gx의 불연속 지점으로 떨어졌네. 오케이. 그럼 요 자식은 불연속이다 가 아니고요. 얘는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네 에요. 이해돼? 그럼 걔가 실제로 불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해줘야 돼? 무조건 노가다 껴서 확인해야 돼. 왜? 니네가 모든 그래프의 높낮이 위로 떨어지는지 아래로 떨어지는지 다 알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고 체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후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되셨죠? 두 번째.
잘 들어요? 여기다 해야겠다. 여기 fx야. 자, 여기가 a라고 칩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쌤이 그래프 2개 정도 좀 그릴 거고, 봐봐요. 자, 먼저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 주나 f야. 마찬가지로 연속을 판단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는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a 플러스면 3 플러스네요. 내가 지금 든 예시에서 a 마이너스면 1 마이너스네요. a면 2네요. 이건 뭐야? 최악으로 넘겨준 거죠. 이해돼? 그나마 f라고 하는 녀석이 첫 번째 들었던 예시는 끊어짐이라도 없었지. 그러니까 약간의 뿔마 정도는 있었지만 얘는 애초에 다른 값으로 넘겨주는 거야. 그럼 세 개의 다른 값이 두 번째 함수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얼마든지 얘들아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 그래서 만약에 바통을 받는 g라고 하는 함수가 이 g1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야, 여기가 3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5야, 여기가 6이야, 여기가 7이야.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G1으로 넘겨받아지게 되면 그때 G1은요, 3 플러스 7이야, 1 마이너스 5야, 2면 6이야. 아, 달라. 이런 느낌인 거지. 이해했어?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등장한 함수가 우리가 꼭 배울 함수기도 하면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기면서 마침 아다리 맞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 그러면 내가 얘한테 야, 우극하는 1이고 자극하는 2고 한국하는 3이야. 그래서 다른 값을 줬는데 마침 괜찮아, 다 K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충분히 우리가 연속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얘는 불연속이고. G2로 들어갔을 때는 자,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fx 자체에서 불연속이면 불편하게 넘겨주긴 했지만 받는 녀석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걔가 잘 받으면 연속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주제가 만약에 학교 내신에 나오면 다 확인해야 되거든. 결과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애들이 많이 틀릴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이런 거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물론 내가 준비한 것도 당연히 있지만 좀 예시를 어느 정도 좀 익숙하게 떠올리는 것처럼 너네도 안 되지. 그럼 안 되는 예시가 바로 퓨 하고 좀 떠오르고 이땐 되지. 그럼 되는 예시가 퓨 하고 떠오르고 그거 얘들아 그냥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집에서 복습하실 때 안 되는 예시 꼭 이 그림이 아니어도 돼. 해보시면서 그치 이러니까 좀 안 되지 하면서 요 합성함수와 극한 그리고 연속성에 대한 주제를 조금은 좀 익숙하게 만들어 오는 게 다음 주까지 숙제예요. 이해했어요? 이게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얘들아 요 개념에서 안 흔들려야 돼요. 지연이 이해했지? 수업도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까 모른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좀 더 왜 모르는지 이해되셨어요? 몰라요.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잘 넘겨줘도 문제가 생기고 잘못 넘겨줘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딱 한 문제만 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틀려도 됩니다. 숙제는 아까 얘기한 대고요. 그냥 55쪽에 29번 해봅시다. 자, 좀 볼까요? 막상 또 푸는 친구들은 뭐 별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직 해결을 못한 친구들은 이게 좀 아직 연습이 덜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연습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 요렇게 x축이 있고 요렇게 y축이 있고, 선생님 뭐 하려고 해요? 저 gx 그래프 그리려고요. gx라고 하는 녀석이 대충 y는 x래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1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만 빵꾸고요. 그리고 1보다 큰 어떤 a라고 하는 값을 갖는데요. 대충 이해됐죠? 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f 합성 g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어야만 한대요. 오케이, 그런가 봐. 동그라미 3개.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들어가는 게 g예요. g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1에서 연속이 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죠. 1 플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1 플러스네요. 1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 1 마이너스네요. 1이 들어가게 되면 a죠. 여기까지 되죠? 근데 저는 이래요. 어차피 함수 fx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안 그리셨어도 되고요. 근데 뭐 그렸어도 다들 소화하셨을 것 같아서 0 되는 순간이 마이너스 1과 2분의 1과 1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리고 2분의 1 그리고 1이란 말이지. 이렇게 되겠지. 대충 그래프가.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주기가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차피 저 모양이 반복이에요. 끊어짐이 없는데, 그러면 전 이래. 봐 얘들아,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이게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 함수값인지를 판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통을 받는 녀석이 어차피 연속함수면 솔직히 안 중요하죠. 그잖아? 솔직히 안 중요하잖아. 뭐 우극한으로 들어오나 뭐 좌극한으로 들어오나 그냥 1로 들어오는 건데 뭐, 그치? 그러면 F1 얼마야? 0이잖아? 그럼 결론 이 문제는 뭐야? FA 또한 뭐가 되면 돼요? 0만 돼주면 이건 연속으로 끝난 거야 이제. 근데 A가 뭐보다 커요? 1보다 커요. 그러니 1보다 큰 것 중에 그 다음으로 0 되는 녀석은 2분의 5였겠지. 두 칸 앞으로 가면. 답은 2번.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우진아 혹시 이해돼? 오케이. 지민이 괜찮아? 창민이 아니잖아. 됐어. 그래서 얘들아, 이 교재 안에 있는 문제들은 대다수가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들이고요. 교육청 모의고사 대다수가 평가원 문제들도 물론 몇 개는 좀 있지만,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투는 딴 거 없어. 한 문제를 그러니까 뒤로 이제 개념으로 좀 더 넘어가면 단수계산 문제 빼고, 앞쪽에는 단수계산 문제 빼고는 한 문제를 좀 풀더라도 정확하게 이유 따지면서 풀어주는 게 나중을 위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대충 이거겠지 이러면서 풀지 마시고, 어차피 문제 안 많아. 다음 주 목요일까지면.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고민해보면서, 아 그렇지, 좀 설명 가능하시게끔 요렇게 좀 숙제를 해오시는 게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센이나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선정한 것들로 그냥 더 반복적이면서 좀 기본적인데 계산 이런 걸 하시면 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S2의 개념 속도는 요 정도인데, 극한이랑 연속은 얘들아 제가 조금 빠르게 하긴 했는데 이 정도 해도 따라올 것 같아서 한 거야. 뒤쪽 나중에 미분 쪽 넘어가면 제가 좀 늦춰질 때 좀 늦추면서 할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고생들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더 설명 오늘은 굳이 안 할게요.